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바뀐 건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인플레, 경기 둔화를 염려하고 있는 것인지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의 시장 시그널에 대해서 아직은 좀 노랑불, 빨간불에 가까운 노랑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다소 좀 보수적인 시선으로 시장 좀 관망하자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글쎄요, 아직까지 크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이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에 미국에서 이제 백악관 쪽에서 조금은 약을 쳐놨어요. 높게 나올 것 같다. 한 8.8%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뭐 9%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뭐 일각에서는 10%가 넘는다라는 페이크 뉴스도 나왔는데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좀 부정을 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미리 좀 약발을 쳐놨던 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11월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물가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지금 연준이 인플레 파이터가 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국민들의 소비를 기대시켜서 물가를,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전 세계의 이제 공장이라고 불리우면서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은 소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잡기 위한 연준의 정말 피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연준을 이제 사람들이 좀 믿지 못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때 충분히 좀 높아져가는 추이들을 보면서 잡을 기회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쳤죠. 일시적이다, 인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놓쳤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던가 지금 7월에는 이렇게 높게 나왔던 9.1%까지 치솟은 물가, CPI를 잡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1% 인상하는 전보 스텝,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달러의 금리가 오히려 더 높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그나마 아직까지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썰물 빠지듯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을 막아놓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좀 막힐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일단 당장 미국에서 0.75%를 올려버린다던가 만약에 1%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정말로 역전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25bp씩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겠다라고 중앙은행에서는 얘기를 했죠. 한국은행에서는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25bp 인상만으로 잡힐 수가 있을까? 외국인들의 지금도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서 자금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팔아서 원을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디에서 팔아야 되겠느냐? 지분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쪽들을 지금 기계적으로 줄여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뭐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 행보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물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근원 CPI, 근원이라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 이제 주로 어떤 연준이
금리 자금 이런 쪽들을 집행을 할 때 보는 게 헤드라인 CPI, 일반적으로 나온 그 헤드라인 CPI라고 하면은 9.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됐다라고 발표가 나온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 CPI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변동성이 큰 음식료라던가 원자재 이런 쪽들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쪽은 지금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가 됐지만 그래도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둔화가 돼가는 모습들을 3월 이후에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어 CPI가 좀 진정이 됐으니까 그래도 CPI 9.1% 나은 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쪽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연준에 또 파월이 한마디 한 게 있었죠.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은 지금 코어 CPI가 아니다. 헤드라인 CPI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은 체감적으로 코어 CPI가 아닌 헤드라인 CPI, 즉 9.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간 부분에 체감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에너지 비중이 이제 나가는 도표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높기는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헤드라인 CPI는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도 이 부분들이 제외된 코어 CPI는 3개월 연속 둔화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에너지 쪽 수요가 지금 높은 하계 시즌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냉방이나 이런 쪽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가 소요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블랙아웃 항상 걱정하는 부분들이죠. 전력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또 에너지와 식료품의 공급망 쪽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미국이 달러인데요. 달러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아예 적으로 삼아서 지금 칠포 구성해서 우리나라를 선봉에 세우려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상황들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오히려 정말로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이 못 버티게 할 때까지요.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우디 쪽으로 바이든이 또 손을 내밀었죠, 먼저. 그만큼 지금 굉장히 급박한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는 느낌들이 들고요.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은 소비하고 투자, 아까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공급망에는 이런 금리 인상들이 효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올리는 부분들이 한계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 강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월가에는 이런 격언들이 좀 있습니다. Never stand against the treasury라고 해서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월가의 격언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연준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이런 강력한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연준에게는 맞서지 않는 편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확실한 연준의 스탠스 변화로 한국 시장을 다시 살려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자. 그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야기의 고리를 이렇게 거슬러서 역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 끝에는 에너지 가격을 부추긴 전제. 만약에 그럼 근본적으로 휴전이 발표가 된다면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끊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에너지 이런 부분들 사실상 음식료 같은 쪽들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 쪽으로 자금이 투기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밀이라던가 뭐 이런 석유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대부분의 원자재들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도 가격이 꺾인 상황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투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인플레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 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그 자금을 빼서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9.1%로 높게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어떤 그런 가격들이 꺾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CPI에서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쪽이죠. 지금 금리 올리는 이유가 개인 소비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를 이번에 7월 또 인상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양시장의 흐름이 다소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고 오늘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또 다음 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둔 그런 금요일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알려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외국인이 어제 거래소 쪽에서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는 강도면에서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 강도가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만족을 했지만 선물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장중에 사고팔고 투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움직임들만 있을 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는 매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전기전자에 대해서 강도 있게 매수가 들어오는지와 연속성이 또 부재가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사고 팔고 다시 다른 업종이나 섹터로 떠난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살 때 보면은 대부분의 기관 매수 금액이 금융투자라던가 연기금의 단기적인 차익거래라던가 이런 쪽들로 몰린단 말이죠. 변동성만 키울 뿐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제약, 바이오, 키트 관련주 이런 것들이 급등을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조금 단기적인 급등에는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보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이 수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관계없이 매크로적인 시장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같이 꺾였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반전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 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조정받은 이후에는 항상 어느 정도 빠졌을 때에는 매수들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전히 한 10년 이상의 빅트렌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빠졌을 때에는 항상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용관 차장, 시장의 시그널은 바뀌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면서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시장 굉장히 좀 짧게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확신이 없으니까요. 어떤 연속성과 흐름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짧은 매매만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2차 전지 몇몇 섹터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요. 본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는데 시장 때문에 덩달아 밀린 종목군들은 좀 조정 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함께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